아일랜드 어학연수는 어떤 장점과 매력이 있을까요? 아일랜드는 유럽 내 영어 사용국으로 EU 국가 중 유일한 영어 사용국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남미에서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오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아일랜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6개월 어학원을 등록하면 8개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고 어학연수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비자 발급도 간편한 편이어서 학생들이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위한 준비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아일랜드는 프렌들리한 국민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0년에 론리플래닛은 아일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프렌들리한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평화지수는 전 세계 158개국을 사회에서의 갈등, 안전 및 안보와 같은 조치 등을 평가하는데요. 2014년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13번째로 평화로운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학생비자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어학원에 6개월 등록하면 2개월 방학을 포함하여 총 8개월의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어학연수 학생비자는 총 3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어학연수로 아일랜드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어학원 학비를 완납하고 입국한 후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데요. 이후에는 현지에서 어학원을 재등록하여 학생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어학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도시이며 그만큼 다양한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더블린에는 약 50만 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더블린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면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코크는 아일랜드의 제2의 도시로 약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블린으로부터 차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코크에는 코크 공항이 있어 유럽으로의 여행 시에 편리합니다. 리머릭은 아일랜드의 세 번째 도시로 약 9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레이는 아일랜드의 네 번째 도시로 약 7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의 수는 더블린이 가장 많고 그 이외의 지역은 대표적인 어학원 두세 개와 소형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서울이나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더블린은 큰 도시가 아니며 그 이외의 도시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 규모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블린에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만 그만큼 더블린의 인구수도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학비의 경우는 더블린과 지역 어학원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학연수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선택하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어떤 성향인지 어떤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 어학원에 대해서는 어학원 추천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어학원을 선택하고 학비를 완납하여 스콜레터를 받은 후 스콜레터를 갖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일랜드 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어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 어학원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주당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이고 방과 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스페셜 오퍼란 무엇인지, 어학원 선택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아일랜드 어학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어학원은 크게 대학 부설 어학원, 대형 사설 어학원, 중소형 어학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이란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25주 어학원 등록 시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학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있다는 장점과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원 수업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해 사설 어학원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학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는 더블린의 DCU 대학 부설 어학원, UCD 대학 부설 어학원과 코크의 코크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 있습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중에는 소셜 액티비티가 사설 어학원만큼 다양하게 진행되는 부설 어학원, 중급자를 대상으로 좀 더 인텐시브한 어학과정을 제공하는 부설 어학원 등 각기 장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학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대형 사설 어학원은 클래스룸이 20개 이상이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어학원을 대형 사설 어학원으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규모가 큰 만큼 학생 수도 많고 다양한 영어 코스와 오후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비 스페셜 오퍼도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의 어학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더블린의 CES, 에메랄드, 아틀란틱, 아틀라스, ATC, IH 등을 들 수 있고 ISI 어학원이나 델핀 잉글리시, 유런 잉글리시도 대형으로 분류해도 좋을 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코크의 CEC 어학원과 ACET 어학원은 코크를 대표하는 대형 어학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레의 경우는 아틀란틱 어학원, GCI 어학원이 대형 어학원에 해당됩니다. 중소형 어학원의 경우는 친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어학원인데요. 클래스룸이 8개에서 15개 정도의 작은 어학원으로 학생과 스태프가 모두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어학원 수업은 제네럴 잉글리시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소셜 액티비티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매일 진행되지만 겨울철에는 주 2회 정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더블린의 링구아 비바, 고레의 브릿지밀, 코크의 CEA 어학원이 있습니다. CEA는 지난해 시내로 캠퍼스를 이전해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소형 어학원보다는 중형 어학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학원의 규모에 따라서 어학원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학연수 방향이 대학 캠퍼스에서 어학 공부를 하고 대학 생활의 일부를 느껴보고 싶다면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또 시험 대비반 영어 수업을 원하거나 활기찬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대형 사설 어학원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아일랜드 특유의 감성을 원한다면 중소형 어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원은 레벨별로 반을 편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아일랜드 어학원의 레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학원의 안내 책자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학원 안내 책자에는 다양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관심 있는 어학원의 안내 책자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에메랄드 어학원 안내 책자 중에서 클래스 레벨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분류되어 있네요. 각 스텝별로 몇 주 정도 공부하면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게 될지, 또 각 스텝이 공인 영어 인증 성적으로 몇 점에 해당되는지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어 레벨은 A부터 시작하여 C까지 있는데요. A1 레벨이 가장 낮은 레벨, C2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영어 레벨은 CEFR 기준인데요. 유럽 기준 프레임워크입니다.
CES 어학원의 안내 책자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각 레벨의 어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레벨, 학습자는 영어를 거의 또는 전혀 할 줄 모르는 단계입니다. 몇 개의 단어나 구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B1 플러스 레벨, 학습자는 매우 좁은 범위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짧은 문장, 단편적 어휘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A2 레벨, 학습자는 익숙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창성, 정확성, 체계성에는 문제가 있는 단계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노력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B1 레벨, 학습자는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익숙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창성이나 정확성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B2 레벨, 학습자는 매우 까다로운 모든 상황에서 자신있게 영어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유창함이나 이해력이 부족하지만 둘 다 좋다는 평가를 받는 수준입니다. C1 레벨, 학습자는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며 때로 사소한 오류가 있는 단계입니다. 복잡한 구조의 문장도 잘 표현하며 오류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C2 레벨, 학습자는 어떠한 대화나 토론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문법이나 어휘 면에서도 높은 단계입니다. 오류가 드물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창한 수준입니다. 어학원의 영어 수업은 크게 제네럴 잉글리시 코스와 이그젠 프리퍼레이션 코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네럴 잉글리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어 수업인데요. 초급부터 상급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운영됩니다. 이그젠 프리퍼레이션 코스는 시험 준비반으로 IELTS나 캠브리지 시험 준비반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준비반은 B2 레벨부터 참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학연수 시작할 때 A1, A2 레벨이라면 제너럴 잉글리시 반에서 수업을 받다가 B2 레벨이 되었을 때 시험 준비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5주 등록한 학생이라면 시험 준비반으로 변경 시 추가 비용이나 변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저렴한 학비를 장점으로 하는 어학원은 제너럴 잉글리시 코스 위주로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어학원에서 시험 준비반 수업도 참가하기 원한다면 시험 준비반 수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큰 어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학연수 후반에는 시험반에서 타이트하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이나 어학연수 이후에 학위 과정이나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원한다면 제너럴 잉글리시 코스뿐 아니라 시험 준비반 코스에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IELTS 반의 경우 4개의 영역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약한 파트인 스피킹이나 라이팅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 대비반이 상시 운영되는 어학원은 CES, IH, 아틀라스, 에메랄드, ATC 어학원 등이며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는 GCU, UCD, 코크 대학교, 또 코코에 있는 어학원으로는 CEC, ACT 어학원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25주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일랜드 어학원의 주당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학원의 샘플 시간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15시간 수업, 하루 3시간씩 주 5일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경우는 한 레슨이 45분 수업입니다. 주당 20시간 수업, 하루 4시간씩 주 5일 수업으로
일반적으로 한 레슨이 60분 수업입니다. 주당 26시간 수업, 주당 20시간 수업에 더하여 주 3회 2시간씩 오후 수업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인텐시브한 수업으로 오후 수업의 강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제공하는 어학원은 주당 15시간 수업을 제공하는 어학원보다 수업 시간이 5시간 더 많기 때문에 어학원 수업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학연수 예산으로 주당 15시간과 주당 20시간 어학원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받은 후에 예산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어느 정도 어학연수 예산을 결정하고 유학원의 상담을 받아서 예산에 맞는 어학원을 추천받아서 점점 선택을 좁혀나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일랜드 어학원의 샘플 시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는 어학원의 안내 책자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학원별로 수업 시간에 관한 내용을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어학원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제네럴 코스 중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주당 20시간 수업이며 한 레슨이 60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에 개강하고 비기너부터 상급자까지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 11시 20분부터 13시 20분까지 두 번째 수업을 합니다. 오전 수업은 최대 14명이며 평균 9명입니다. 인텐시브 플러스 코스를 살펴보면 주당 20시간의 인텐시브 코스에 오후에 6시간 수업을 추가하여 주당 26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오전은 주 5일 수업이며 화, 수, 목요일 14시 15분부터 16시 15분까지 2시간씩 진행합니다. 오후 수업은 최대 인원 9명까지이며 오전보다 좀 더 인텐시브하게 진행합니다. 다음은 IH 어학원입니다. IH 어학원의 제네럴 잉글리시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코스의 수업은 20시간이며 한 레슨 60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클래스 인원은 최대 14명, 평균 10명입니다. 인텐시브 코스의 수업은 스탠다드 코스의 오전 수업에 더하여 오후 5시간 수업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오후 수업은 월, 화, 수, 목요일 14시 30분부터 15시 45분까지 매일 1시간 30분씩 추가합니다. 클래스 인원은 최대 14명, 평균 10명입니다. 다음은 CES 어학원인데요. 스탠다드 코스는 주당 20레슨입니다. CES 어학원의 한 레슨은 55분 수업이며 주당 20레슨이므로 주당 18.5시간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 레슨이 60분인 수업과 큰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CES 어학원의 클래스 인원은 평균 12명, 최대 14명입니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1시 2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텐시브 코스는 주당 26레슨입니다. 오전은 스탠다드 코스와 동일하며 오후 수업은 화, 수, 목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됩니다. 클래스 인원은 평균 12명, 최대 14명입니다. ATC 어학원은 한 레슨이 60분 수업으로 진행되며 스탠다드 코스는 주당 20레슨입니다. ATC 어학원의 특별한 점은 주 3회 프리클래스가 제공된다는 것인데요. 매회 1시간씩 진행되며 데스크에 프리클래스를 사전 신청하여 매번 참가하면 됩니다. 다른 어학원도 정기적으로 프리클래스가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주 3회 주제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ATC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오후 시간에도 영어 수업을 원한다면 ATC 어학원의 프리클래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주당 15시간 수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ISI 어학원의 안내 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ISI 어학원의 안내 책자에는 아카데믹 이어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25주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카데미 이어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입니다. 주당 15시간 수업이 기본이며 오전 9시부터 12시 15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신청하면 주당 15시간 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의 수업에 참가하거나 또는 12시 25분부터 13시 25분에 진행되는 수업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주당 15시간 수업 더하기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을 합하여 주당 20시간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아일랜드 어학원의 클래스당 최대 인원은 14명입니다. 어학 연수 시기나 학생의 레벨에 따라서 클래스당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대 14명, 평균 10명에서 12명 정도입니다. 예외적으로 어학원의 인텐시브 과정 중 오후 수업 최대 인원을 8명으로 하거나 일부 어학원의 경우 최대 인원 규정을 12명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아일랜드 어학원에서 공부하는데요.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중동 등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학원마다 특정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큰 어학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국적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학원 안내 자료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어학원의 국적 비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국적 비율 자료는 그 어학원의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학원에 따라서는 유러피안 비율이 높거나 남미 학생 비율이 높기도 하고 동일한 어학원이라도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레벨에서는 국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적 비율은 항상 변동될 수 있고 또 학생의 어학 레벨에 따라 국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의 국적 비율이 한국 학생 5%라고 하는 경우 클래스당 국적 비율은 한국 학생 비율이 5%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한국 학생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상급 클래스에서는 한국 학생 수가 적고 기초반 클래스에서는 한국 학생 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각 국적 비율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학연수는 단순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폭넓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어학연수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또 한 클래스의 한국 친구들과도 배타적이지 않게 잘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어학원의 클래스당 인원과 국적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